있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게 된 칠곡성주 고령의 이완영 의원입니다. 실장님, 청와대보다는 온도가 낮습니까? 예, 청와대보다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예, 질의 때문에 또 더 더워지시는 거 아닌가. 저는 지난해 처음으로 초선되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첫 질의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오늘 대한민국의 헤드쿼터가 계신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 25년 하고 국회에 바로 온 사람으로서 저는 아직도 첫 중앙공무원 교육원 입교했을 때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라는 말이 아직도 기전에 생생합니다. 오늘 뒤에 앉으신 간부님들도 아마 청와대 첫 공무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 계시는 분들이 특히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정말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실장님도 많이 그런 교육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저는 두 번째 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저는 성공을 기원하는 사람입니다. 이 박근혜 정부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성공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5년 뒤를 생각할 때 박근혜 정부 성공의 평가를 받을 텐데 지금 실장님이 볼 때 우선순위로 한 세 가지만 뭐를 잘해야 나중에 좋은 평가,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겠는지 한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 무엇보다도 경제 활성화가 좀 우리 민생에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또 뭐 순수를 매기는 건 좀 이상합니다만 예. 또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가 안보, 튼실한 국가 안보. 세 번째로 순서는 아닙니다만 예. 그 국민 대통합 예. 막 그런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예. 저는 공무원하면서 외국을 많이 나가보면서 정말 이 나라가 잘 산다는 것이 얼마나 뼈저리게 느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저는 국부로서 저는 추앙받아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박근혜 대통령도 반드시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노무현 정부의 경제 실책으로 그렇게 쉽게 경제를 일으켜달라고 당선이 됐는데 실제로 국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첫째로 경제 활성화를 첫 번째로 꼽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특히 정부의 노동부에서 한 25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지금 특히 새누리당에서 저는 뭐 일자리 노동 쪽에 저는 전문가라고 자부를 하면서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국민 대통합위가 발족되면서 노사정위원회하고의 역할을 조금 애매해지고 좀 우려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역할을 반드시 분담을 특히 여기 보면 사회 갈등 예방 해결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노사 갈등 이런 문제를 또 통합위로 간다면은 노사정위가 유명무실화 되니까 반드시 좀 엄격하게 노동 문제는 노사정위를 통해서 좀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뭐 옳은 지적이죠. 예. 최근 70% 고용률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저는 정말 1년에 47만 개의 일자리 창출은 지극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매진해갖고는 안 되겠다. 근데 여기에 제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한번 꼭 청와대에서 좀 이걸 추진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방노동청장도 했기 때문에 현장을 너무 잘 압니다. 지금도 지역구에 가면 중소기업만이 있는 지역입니다. 가보면 제발 좀 사람 좀 찾는데 지금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에만 지금 매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일자리가 있는데 우리가 국민들이 안 가고 있다. 이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왜 안 가느냐 하는 이유는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거나 저는 이게 부처 한마디 없이 해가지고 좀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가 돼가지고 산자부, 중기청, 노동부 이렇게 좀 해가지고 좀 제발 한 기업 하나하나를 조사를 해서 사람 좀 메꿔주자. 저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 중소기업이 다 어려운데 사람조차도 못 찾아가지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좀 이런 컨트롤 타워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예, 반드시. 저는 칸막이, 부처 칸막이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4대 국정기조 중에 하나가 평화통일 기반 구축입니다. 맞죠? 예. 여기에는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튼튼 안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신뢰 외교. 근데 이 중에 언론에서 가장 많이 타는 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입니다. 저는 너무 수상적이라가 국민들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개념이 뭔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좀 국민들이 알기 쉽게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뭔가 좀 구체적으로 좀 담아주시도록 좀 홍보를 통일부 통해서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네. 일리 있으신 말씀입니다. 예. 자, 통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거 보면은 우리 특히 젊은 중고등학교 조사한 거 보면은 사실 절반 이상이 통일이 필요 없다 이런 설문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취임 선서문 보면 조국의 평화적 통일 노력해야 한다. 우리 국회의원 선서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마지막 통일이지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통일에 대해서 실천적 과제를 수행하느냐, 우리 정부나 국민이나 얼마나 준비를 하느냐, 이 점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통일의 필요성을 국민들한테 너무 안 알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예, 여론조사를 보면 좀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저는 통일은 우리 창조 경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창조 국가가 되는데 통일이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래 당국 간에는 경색이 되어 있지만 체육이나 문화나 이런 쪽으로는 좀 민간 왕래, 교류 이런 걸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신뢰 프로세스를 계속 강조하고 북한 쪽에 끊임없이 대화 창구가 열려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교류 쪽도 교류를 신청하면 좀 완료하자면, 예, 적용하자면 그런 것도 많이 허용하고. 그렇죠. 많이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예. 이런 주문입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예. 예. 우리 안보실장님, 이게 오늘 보고자료에 보면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 이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 뭐 제목만 있는데 어떤 겁니까? 동북아라는 게 경제 분야는 서로 잘 동북아 국가 간에 잘 협조가 되고 교류가 활발한데 정치 군사적으로는 상당히 대립되어 있는 소위 말해서 학자들이 말하는 아시아 파라독스 그런 상태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선 비정치 안보적인 것부터 동북아 국가 간에 서로 협조해가지고 동북아 국가 간에 이제 점점 발전해서 정통적인 안보 분야까지도 확대해 나가자. 그래서 한반도랑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기하자.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이 평화 통일 기반 국수 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그러면 서로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동북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고 동북아 평화 자체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서로 선순환적으로 이렇게 서클식으로 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